지금 여러분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아이가 사람처럼 20년, 25년까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론 수명은 타고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하며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수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유전은 시작일 뿐이고 수명은 관리의 누적 결과라는 거예요. 같은 견종, 같은 나이에 입양돼도 어떤 아이는 10살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어떤 아이는 18살까지도 보호자 곁을 지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오늘 보호자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예요. 오늘은 완벽한 보호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강아지 수명을 실제로 3년 이상 더 늘릴 수 있는 10가지 기적 습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치아 관리입니다.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3살 이상 강아지 80%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입냄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잇몸에 쌓인 치석 속 세균들이 염증을 일으키면 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 판막에 세균이 달라붙으면서 판막이 두꺼워지고 결국 심장이 제대로 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아이는 도망가고 보호자는 손까지 물리며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완벽한 칫솔질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번만 성공하는 양치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치약 맛만 익숙해지게 하고 다음엔 입술만 살짝 들어 앞니를 몇 초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2주 3주만 반복해주면 거즈나 손가락 칫솔로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못했다고 포기하거나 끝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심장, 신장 건강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두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우리 애는 통통해야 귀여워요. 저 애처로운 눈빛을 보면 간식을 어떻게 안 줘요?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이 귀여운 살이 우리 아이의 수명을 하루하루 깎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걸 아세요? 비만은 단순히 몸이 무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포는 말 그대로 염증 공장이에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관절을 갉아먹고 당뇨와 피부질환을 부르며 온몸에 만성 염증을 퍼뜨립니다. 특히 성경기 1살부터 7살 사이의 관리가 갈림길이에요. 이 시기에 찐살은 노년기 건강을 결정하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실제로 평생 적정 체중을 유지한 강아지가 비만이었던 강아지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 아이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갈비뼈가 살짝 만져지나요? 위에서 봤을 때 허리가 들어가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어떤 사료가 좋아요? 비싼 게 좋겠죠?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수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따로 있어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입니다. 강아지 사망 원인 상위권인 신장 질환도 결국은 평생 물을 얼마나 마셨느냐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이는 건 건사료죠. 건사료의 수분은 겨우 10%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한 채 만성 탈수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물을 잘 안 마시는 아이들 보면 소변색이 진하고 냄새도 독해집니다. 이건 신장이 지금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렇다고 물그릇을 가지고 쫓아다녀봐도 절대 마시지 않죠.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냥 물은 안 마셔도 닭가슴살 삶은 물이나 북어우린 물은 없어서 못 먹거든요. 겨울엔 따뜻한 육수로, 여름엔 시원한 물로 사료에 살짝만 토핑해주세요. 하루에 물 50ml만 더 마셔도 노년기 신장병 위험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간식이나 비싼 사료를 고민할 시간에 물 한 숟가락을 더해주는 습관. 그게 우리 아이의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 애는 잘 놀고 밥도 잘 먹어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님들이 강아지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아픈 것처럼 스트레스도 숨기는 게 본능이에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속으로는 면역세포가 조용히 파괴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혼자 오래 있는 시간, 산책이나 놀이 없이 반복되는 하루. 그리고 시끄러운 TV 소리나 보호자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바꾼 가구 배치 같은 일상적인 변화들입니다.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수명까지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첫째, 장난감을 다 꺼내두지 말고 로테이션 해주세요. 3개만 남기고 일주일마다 바꿔주면 매주가 새로운 놀이가 됩니다. 둘째, 혼자 둘 땐 잔잔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주세요. 바깥 소음을 덮어주는 백색 소음이 아이를 안심시켜줍니다. 셋째, 귀가 후엔 10분만이라도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핸드폰 내려놓고 눈 맞추며 쓰다듬어주는 그 10분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녹여줍니다. 행복해 보인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게 면역력을 지키고 수명을 늘리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5번째, 관절 보호입니다. 매트 깔아라, 계단을 설치해라. 이런 뻔한 인테리어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아프면 수술해주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릴 때 수술을 받고 잘 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다리는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관절 연골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아픈 다리를 감싸느라 반대쪽 다리까지 무리가 가서 결국 양쪽 다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수술을 하며 마취를 했던 강아지와 수술을 받지 않은 강아지의 건강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관절이 망가지기 전에 지금 당장 3가지만 막아주세요. 첫째, 두발서기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반가워서 캥거루처럼 뛰어오르는 행동, 귀엽다고 받아주지 마세요. 뒷다리 무릎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둘째, 소파 점프입니다. 뛰어내릴 때 착지하는 순간 무릎에 체중이 실려 큰 충격을 줍니다. 신나서 뛰어내리려 하면 먼저 불러서 천천히 내려오게 해주세요. 셋째, 계단 우다다입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신나서 뛰어다니는 거 매일 반복되면 관절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관절은 아플 때가 아니라 멀쩡해 보일 때 지켜야 합니다. 6번째, 뇌를 지키는 산책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엔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내일 나가지 뭐 하며 자꾸 미루게 되죠. 하지만 산책을 일주일만 안 나가도 우리 아이 뇌 속에선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은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 운동이에요. 새로운 냄새를 맡으며 정보를 읽고 바람을 느끼며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산책을 안 하면 가장 먼저 뇌가 늙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세포가 조용히 죽어가고 강아지 치매가 빠르게 찾아와요. 치매가 무서운 건 단순히 기억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밤새 짖고 배변을 못 가리며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 억지로 30분을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두꺼운 옷 입히고 딱 5분만 안고 나가서 찬바람 냄새만 맡게 해주세요.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코로 세상의 정보를 읽게 해주는 것. 그 작은 자극이 뇌세포를 깨우고 치매라는 무서운 그림자를 걷어냅니다. 오늘 5분의 콧바람이 10년 뒤에도 여러분을 알아보는 우리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번째,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우리 아이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있나요? 혹시 예방접종 끝났으니 이제 아플 때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강아지 몸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쌓입니다. 체중이 조금씩 변하고 혈액 수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장기 기능의 균형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해요. 2단계에서는 아직 아무 증상도 없고 아이는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놉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정기검진의 진짜 목적은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병이 되기 전에 신호를 잡는 것입니다. 이 2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7살 이후라면 6개월에 한 번은 피검사를 받아주세요. 이 시기엔 속도가 정말 다릅니다. 둘째, 심장사상충 예방은 계절 상관없이 꾸준히 챙겨주세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미리 막는 안전벨트입니다. 아무 증상 없을 때 병원에 가는 집과 문제 생긴 뒤에 가는 집의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미리 알고 막는 것, 그게 우리 아이와 더 오래 함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8번째, 유전입니다. 우리 애는 말티즈라 눈물 자국이 심해요. 푸들은 원래 슬개골이 약하다던데 불독은 유전적으로 피부병이 많대요. 혹시 이렇게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맞아요. 견종마다 유전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비숑은 방광결석, 닥스훈트는 디스크, 시추는 안구 질환.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유전의 영역이죠. 하지만 유전은 약점 지도일 뿐이에요. 미리 어디가 약한지 알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약점을 막아주는 방패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소형견과 대형견의 나이 드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소형견의 10살은 사람으로 치면 56세 정도지만 대형견의 10살은 이미 70세가 넘어요. 그래서 같은 10살이라도 대형견은 이미 노년 관리가 한참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형견은 5살부터, 소형견은 7살부터 노령견 케어를 시작해야 합니다. 관절이 약한 견종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체중 관리하고 미끄러운 바닥을 막아주세요. 눈물 자국이 유전이라면 매일 눈가를 닦아주고 수분 섭취를 늘려주세요. 유전은 출발선일 뿐이고 결승선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관리가 아이의 유전자보다 강합니다. 9번째, 보호자의 태도입니다. 강아지도 보호자를 닮아간다는 거 아시나요? 길에서 보면 생김새뿐만 아니라 걷는 속도, 성격까지 똑 닮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보호자가 예민하면 강아지도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고 보호자가 느긋하면 강아지도 여유로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호자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강아지의 호르몬 수치가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숨 쉬면 아이 몸속에서도 똑같이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하루 한 번 아이 눈을 보고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긍정적인 목소리가 행복 호르몬을 높입니다. 둘째, 밥 시간만이라도 일정하게 지켜주세요. 예측 가능한 일상이 아이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나 자신을 먼저 돌봐주세요. 보호자님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강아지는 보호자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웃음이 가장 강력한 수명 연장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 10번째,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를 30초만 유심히 관찰해주세요. 어제와 다른 점은 없는지, 걸음걸이는 괜찮은지, 눈빛은 맑은지. 우리 애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강아지는 아픈 걸 숨기는 게 본능이에요. 보호자만이 알 수 있는 미세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매일 관찰하는 보호자와 그렇지 않은 보호자의 차이는 병을 2주 빨리 발견하느냐 2주 늦게 발견하느냐입니다. 그 2주가 때로는 생명을 좌우하기도 해요. 그냥 오늘도 우리 아이 건강하네 확인하는 30초. 이 작은 하루 하나가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우리 아이와의 3년을 더 선물해 줄 거예요. 오늘 10가지를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부터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아이의 내일은 분명 달라집니다. 그 작은 다짐이 진짜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 세상의 모든 강아지가 건강하고 행복한 견생을 살 수 있도록 견생시대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견생시대 화이팅!